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식 인터강원과 세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으로 현장을 빛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한 공간 안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의 열기 고스란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죠. 이곳 강원도에서 다시 한번 평화의 울림이 퍼진다면 아마 전 세계로 퍼지는 묵직한 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 묵직한 울림을 위해서 이곳 2022 평창 평화 포럼에서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식을 통해서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오늘 발족식을 위해서 바로 각국 인터강원 협력위원회 참가국 대표자분들을 초청을 했고요. 발족식에 이어서 세미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영길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 국제자문관님께서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설립 배경에 대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is Excellency, Governor of Gangwon, 네,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and Honorable Chairman of Gangwon Legislative Council,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님, and Reverend Soo-young Lee, 이수형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협회장님, and many respected dignitaries and ladies and gentlemen.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It i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to give you a brief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세계 인터 강원 협력 위원회 설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 때는 201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 지도자들께서 강원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님과 또 강원도 여러 리더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날 DMZ를 방문하였고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지도자들께서 DMZ에 방문을 하면서 깨달았던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 마지막까지 남은 한반도, 특히 강원도의 분단 상황을 접하시면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제사회와 또 여러 파트너 기관, 또 강원도 그리고 한국인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계 인터 강원 협력 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GILPP 연구소의 리더들은 2020년부터 평창 평화 포럼에 초청되어서 꾸준하게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공외교 테마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 평화 포럼에서 이 공공외교 테마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례 회의가 개최되었었고 다양한 회의와 행사가 개최가 되었는데 이 제네바 공공정책연구소와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이 최 도지사님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백악관도 방문을 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그리고 또 국무부의 여러 관리들을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글로벌 사회, 즉 국제 사회와의 다양한 파트너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강원도는 이전에는 국제 사회에서 다소 분절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결고리가 약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into 이 남북 강원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력의 사례들을 보면 남북한, 남북 강원도 그리고 이웃국 간의 그런 협력 행사 내지는 협력의 자리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원도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국의 인터강원협력위원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함께 동참할 예정입니다. 여러 유엔 기구 중에서도 세계 식량 기구 그리고 유니타, 유엔 교육 연구소 등이 우리와 함께 협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았던 점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국제사회를 연결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계 인터강원협력위원회가 설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유엔의 의제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두만강을 살펴보면 4개 국가의 접경을 하고 있죠.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과 만나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의제로 상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자라는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에서 많은 노력을 결집을 하여서 인터강원 개발 계획을 유엔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존의 도시인 고성과 같은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성은 남북 강원도의 여러 시민들이 함께 할 수가 있고 함께 교류할 수가 있고 또한 해외에서 방문하는 분들께서는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도 함께하고 또 상생을 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아주 적재적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 인터강원협력위원회에서는 자유상생구역, 자유통행지대, 자유무역지대 등이 형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해당 인터강원 개발 계획은 하나의 공공외교 계획으로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라고 하면 남북 강원도 둘 다 포함을 하게 되는데 남북 강원도에서의 노력은 세계 평화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함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영길 자문관님께서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설립 배경 설명을 좀 들으면서 남북관계 평화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그리고 이웃관계를 이웃 국가들을 나아가서 글로벌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가 주도하는 이 네트워크가 정말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수형 세계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로 나오셨는데요.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이렇게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간 차원에서 강원도와 협력하고 또 강원도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전 세계적 홍보 활동을 도우며 한반도 평화 통일과 남북 강원도 협력을 위한 국제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오늘 발족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법인이 세워지기까지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곽도영 도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하면서 우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이신 최영환 대사님, 또 물씬 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창 군수님, 특별히 좀 전에 우리 인터강원 세계 네트워크를 말씀해 주신 이영길 미래전략자문관님, 오늘 이제 영상으로 또 함께 인사하고 만나게 되겠지만 미국 인터강원 협력위원회 아틀 린절리 회장님, 세계 식량기구 대표이신 데이빗 비절리 회장님, 그 외에 인터강원 협력위원회 소 15개국 15개 나라의 회원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원도 3,000교회, 3,000여 교회를 협력하고 함께 하나 되도록 우리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열심을 다해 주시는 우리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목사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세계 인터강원 협의회는 외교부 소관으로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남북 강원도 간 협력과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지지하며 세계 각국의 주류 사회 인사들로 구성되어진 각국 인터강원 협력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네트워킹해서 공공 외교를 플랫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15개 나라에서 각국 인터강원 협력위원회를 세워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 단체들과 함께 계속 협력하며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각도영 강원도의회 의장님, 최영환 강원도 국제관계대사와 또 대사님과 데이빗 비절리 위원 식량 회장님, 아틀 린절리 미국 인터강원 협력위원회 의장님, 그 외에 독일, 스위스, 필리핀, 볼리비아, 몽고,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인터강원 협력위원회 대표들이 함께 현장에서 또 실시간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축하와 비전을 나누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대회에 공포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북 강원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회원국과 강원도 간의 협력, 어떤 경제, 통상,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협력 방안과 남북 강원도 간의 개방 협력, 특히 2024년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우리 세계 인터강원 협의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주시고 우리 모두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축복된 우리 강원도 우리 모든 목사님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인터강원 협의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 이사장님께서 정말 따뜻한 말씀으로 오늘 이 발족식에 온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가 앞으로 공공 외교 플랫폼으로 더욱더 크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식을 위해서 특별히 세 분을 모시고 축사 말씀을 청해 듣겠는데요. 첫 번째 축사 말씀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도지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오늘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출범을 온 강원도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네트워크의 출범을 위해 애써주신 이영길 박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영 이사장님이시죠. 이사장님께도 강원도민들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 올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하고 조찬 기도회를 창설해서 함께 운영을 하면서 강원도민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특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강원도 출신도 계시고 강원도 출신이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인터 강원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에
공동 지명을 같이 쓰는 지명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이고 하나는 고성입니다. 근데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 중에 고성군이 또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북한에 가면 호텔에 이렇게 호텔 밖을 잘 나가지 못하죠. 근데 저는 나가 돌아다닙니다. 왜 나가 돌아다닐 수 있냐면 앞에서 보장성원들이 잡으면 내래 강원도라오 이러고 나가면 생긴 것도 좀 강원도 저 북한 사람 비슷하고 이러니까 그냥 잡고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만약 이수영 회장님이 내래 강원도라고 그러면 속질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면 다 속아서 강원도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축구단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경기를 할 때 앞에다 강원도라고 쓰면 띠라고 그럽니다. 거기선 자기네 강원도로 알기 때문에 띠고 남강원도로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로서는 또 북한에 도지사 한 명 또 있습니다. 박정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주 그 스트롱맨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매일 결선 투표하자고 하는 분인데 북한에 우리 남강원도의 인구가 한 155만 되는데 북강원도의 인구도 150만 정도 됩니다. 그 투표하면 팽팽합니다. 제가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래 강원도는 전쟁의 땅입니다. 이 한국 전쟁이 나기 전에도 38선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서 바로 북한군이 제일 강할 때 공격을 받은 지역이고 그래서 사망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인구 비례로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도 강원도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고 또 그 당시에 군대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청년들을 바로 차출해서 바로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목총을 들고 훈련을 받고 바로 차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종자도 많고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또 분단이 된 뒤에도 많은 분들이 빨리 고향으로 가시려고 이곳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바이 마을 속초의 아바이 마을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적대감, 원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이곳이 꼭 분노와 적대감의 땅만은 아니다. 평화를 한번 추구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영길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워싱턴으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런 인터 강원 협회를 만들게 되고 이 강원도의 의제 전 세계에 어디도 없는 의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것이 국제의제 특히 유엔의 의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은 2024년 불과 2년 남았습니다.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이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이름도 그래서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입니다. IOC와 국제사회가 남북 강원도가 한번 같이 이 문제를 풀어봐라 해서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으로 치렀고 이것을 저희들이 남북 강원도가 공동으로 북한의 원산과 같이 치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며칠 전에 끝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와 있는 북한 대표단에게 저희가 공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 리더들께서 이 문제가 잘 진행돼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강원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도지사님 다시 한번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사 말씀으로 오늘 발주식의 의미를 또 더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아픔을 지닌 땅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의 땅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의 의장 곽도영입니다. 먼저 오늘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수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영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출범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지사님 자리를 지금 뭐 또 다른 행사 때문에 이사 가셨는데 우리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내 귀빈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축하 또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평화의 기운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곳 평창 평화포럼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꿈꾸는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식이 열리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사에서 어떤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과 많은 사안들이 얽혀설켜 있습니다. 통일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강원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역시 다방면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한 전 세계적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한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 남북 강원도의 협력과 교류, 평화 특별자치도, DMZ의 활용 등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애써주신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더욱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강원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족식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곽도영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사실 현안을 가지고 있죠. 강원도의 현안도 있고 평화 증진을 위한 과제도 있고 또 2024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북 공동 개최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그 협력이 가능해져서 모든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멀리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아트 린슬리 의장님께서 먼 미국 땅에서 잊지 않으시고 축사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시죠. I'm very glad to join you on the inauguration of the Global Intergangwon 세계 인터 강원 협력 I've been 네트워크 chairing the 발족식에 Intergangwon Cooperation Committee in Washington, D.C.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식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평창 평화 포럼을 지원하고 강원도의 남과 북의 연결고리 촉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 협력의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골 반환 작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양국 간 협력의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본 네트워크에 독일, 스위스, 필리핀,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몽골 등 8개국이 합류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방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향후 가까운 장래에 강원도에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UN 세계 식량 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과 대담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이 이끄는 UN 세계 식량 기구는 202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평창 평화 포럼에 기꺼이 우리와 함께하며 세계 기근 현황에 대해 업데이트해 주신다고 합니다. 식량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갈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식량이야말로 평화의 병기라고 합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이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 강원도와 협력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렇게 아트린 셀리 의장님의 축사 영상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평화를 바라는 소망 속에서 오늘 발족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모든 것이 다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저희가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아트린 셀리 의장님 그리고 UN 식량기구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님께서 대담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대담 시청하시겠습니다. This is Art Lindsley. 워싱턴 DC에서 아트 린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초청 손님을 모시기 전에 몇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님을 모시겠는데요. 저는 평창 평화포럼의 공동의장직을 맡기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제가 당시 최문순 도지사님과 함께 DMZ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도지사님과 MOU를 서명을 했었는데요.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와도 같이 체결한 MOU였습니다. 함께 평화,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빈곤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확약을 했습니다. 이런 기아의 문제는 매우 여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가 발족이 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워싱턴 DC에서도 함께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협력위원회가 전 세계 각국에 설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매우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의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글로벌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이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UN 식량 계획의 비즐리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만남인데요. 작년에도 함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기아의 문제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주실 것입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식량은 평화의 무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아와 그 배고픔의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의 갈등과 분쟁의 양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다시 평창 평화포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저야말로 기쁘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즐리 사무총장님은 UN 세계 식량 계획의 사무총장님이시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전 주지사이시면서 UN 세계 식량 계획과 함께 202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기구입니다. 2020년의 예산 그리고 2021년의 예산이 84억 달러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기아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의 기아의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작년에는 심각한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 아사히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8천만 명 정도였는데 이게 2020년에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순간 기아 또 굶주림, 배고픔의 상황이 어떤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만성적인 기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성적인 기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아사히 직전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한 8천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8천만 명이 1억 3,500만 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기후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이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1억 3,500만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배 증가해서 2억 8,500만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기아의 아사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것이죠. 이분들 중에서는 또 4,500만 명이 기근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2021년 예산이 한 96억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 UN 세계 식량 계획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기가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여기에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억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분쟁, 또 코로나라는 이 퍼펙트 스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공급망에 문제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 급증, 또 운송비, 물류비가 또 증가하면서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와 경제 둔화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 3,500만 명이 아사 직전이었는데 이게 2배 늘었다. 2억 8,500만 명으로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2배 증가한 것은 한 가지 팩터만 있었습니다.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어난 경제적인 파급 효과 또 공급망 혼란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재채기를 하면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감기에 걸립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경제 둔화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경제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는데 또 락다운이 있고 국경 폐쇄와 공급망 혼란이 있을 때 가난한 나라들, 특히 이런 빈곤 국가들,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끔찍한 상황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UN 차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비상사태에 돌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드리지 못하면 이 세 가지 일 중 한 가지가 반드시 발생 혹은 이제 세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아, 혹은 불안, 혹은 대규모 이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불안이 야기되면요.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지금 당장 식량을 지원하는 그 비용보다 1,000배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량 이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지금 당장 식량 지원을 하는 그 비용보다 100배 더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선제적으로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값이 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올해 말까지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개의 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태가 초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 정보에 따르면 지금 UN 세계 식량 계획이 한 43개 국가에서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아 발생률이 높은 이런 국가가 43개 국가라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세계 식량 계획이 실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이 83개 국가인데 이 중에서 43개 국가들은 저희가 식량 안보 단계, IPC 분류 4단계라고 부르는 나라들입니다. 이 43개 국가 같은 경우는 4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기근의 문턱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 4,500만 명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사나 기근이나 사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불안 상태가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 불안까지도 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고 정치적 불안이 있으면 극단주의 세력들이 이것을 남용하고 악용을 합니다. 이게 알카에다가 됐든 ISIS가 됐든 혹은 정치적 극단주의 세력이 됐든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량 이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탈출하고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논리적인 행동인 것이죠. 전 세계 어디에 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올해는 사람들이 아프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무총장님도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탈리반과 함께 만남을 가지셨나요?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일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달 2월에만 한 1,200만 명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제 탈레반과 또 만남을 가졌습니다. 탈레반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나라든 저희 유엔은 접근 권한이 있는 세력과 같이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쟁이나 분쟁 지역이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일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원 활동을 또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한 4,200만 명 중에 2,3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IPC 3, 4, 5단계이고요. 이 중에서는 한 870만 명 같은 경우는 IPC 4단계 기근의 문턱에 있습니다. 제가 엄마들 또 가족분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식용유를 사서 아이가 추위에 떨어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난방유를 사서 아이가 배고파서 죽게 만들거나 둘 중 택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 자식을 돈 받고 팔아서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야 하는 그런 심정,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을 위해 식재료나 난방유를 사야 한다라고 이런 끔찍한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대량 이주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지금 현재 2,300만 명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재정보다 100배나 더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2,300만 명에게 50% 배급을 제공하기 위해 한 달에 한 2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도 분명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수단, 예멘, 시리아를 보면 왜 우리에게 60억 달러가 부족하고 그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게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돈을 에티오피아 아이들로부터 가져올 건가요? 아니면 예멘의 아이들로부터 취할 건가요? 상상이 되시겠지만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아이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아이들은 굶게 되는지, 어떤 아이들은 살고 어떤 아이들이 죽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430조 달러의 부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니 정말로 부당합니다. 그 어떤 아이도 굶어 죽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여하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모두가 태세를 갖추고 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관심 가질 주제로서 북한에 과연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저희도 북한에서 대북 사업을 장기간 진행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폐쇄되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운영되는 인도주의 단체였고 이마저도 마침내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전환되고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할 때 다시 들어가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응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세계 식량 계획은 기금을 마련하나요? 유엔 기금에서 조달하시는 것은 아닌 듯하고 각국 정부 및 개인을 통해서 모금하시나요? 자발적인 기부 및 지원을 받습니다. 90억 또는 100억을 모금해야 할 때 그리고 특히 올해처럼 150억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큰 금액을 조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4년, 5년 전에 합류했을 때 그 당시 우리는 1년 365일 하루에 약 150억 달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니즈와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시간당 100만 달러를 모아서 하루 24시간 주칙을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하루에 2,600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훌륭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년에 약 1억 2,500만 명에게 우리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위기로 인해 즉 한꺼번에 여러 악재가 겹친 퍼펙트 스톰과 같은 상황 때문인 거죠. 저는 지금과 상황이 정반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구가 큰 예산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적은 그런 세상이길 정말 바라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퍼펙트 스톰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정말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매우 취약한 시간입니다. 사실 답이 불가한 우문인 것 같은데 지금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물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무한의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 상황이십니까?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직면한 위기 때문에
IPC 통합식량안보단계 4단계에 있는 4,500만 명에 도달하려면 약 6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족분도 60억인데 위원이 이제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아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수가 1억 3,500만에서 2억 8,500만 명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분명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루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지금 60억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 출장을 다니며 미국, 독일 및 기타 주요 공여국들과 만나 왜 부족한 상황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부족한 60억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불안정화로 이어질 것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그러면 60억의 1000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 이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소 100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경험과 일화 정보는 수두룩합니다. 저희는 수년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요. 시리아의 사례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리아에서 위기가 발발하고 시리아인들이 필요한 식량과 안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결국 시리아인들은 피난해야 했고 많은 난민들이 결국 유럽 전역으로 퍼져 피난을 갔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5년 동안 100만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유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1,250억 달러, 즉 하루 1인당 70유로 이상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주 발생 전 저희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고국을 떠나길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 들어갈 우리의 소요 비용은 하루 50센트입니다. 그렇군요. 각국 정부가 공공정책 조치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이 WFP를 도울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일 텐데 그 외에 정부가 공공정책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세계 식량 계획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까요? 정말 수백 가지의 정책과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관료주의 등을 최소화하고 제약 없는 그런 접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공정성 및 중립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여국들에게 공공정책 관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단지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재난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다른 이야기인데 오늘날은 장기적인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해당 지역에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정착되도록 도와 우리가 3, 4년 뒤에는 철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혜자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지 단순히 물고기를 건네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여국과 공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량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자급자족 및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정치적이든 기후이건 그 어떤 충격 및 악재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단체 중 하나가 글로벌 호프 네트워크 인터내셔널인데 밀리언 빌리지 챌린지, 즉 100만 마을 챌린지라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마을이 자체적으로 식량, 영양 및 식수를 조달 및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즉 지속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아닌 부패 세력에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막죠? 약 90억, 100억 달러의 현금 및 식량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분명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감탄할 정도로 강력한 메커니즘과 견제 및 균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량이 의도된 수혜자에게 필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따라 우리는 생체 인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홍채, 안면, 지문 등의 생체 인식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처한 여건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검증 및 체계는 매우 탄탄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공유자들은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혜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도달하기를 원하고 식량이 전용되는 일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접근을 통제하는 당국 또는 담당자가 수상하게 행동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저희는 사업을 철수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원조의 전용이나 사기, 부정부패, 우리는 절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납세자의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납세자들은 여기에 쓰여야 할 것 같은데 왜 저기에 쓰고 있지?와 같은 그런 논리적, 정치적 질문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춘 체계, 우리 시스템은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제네바 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죠?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담당자들에게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현금 기부도 가능합니다. WFP.org 또는 Share the Meal을 통해 힘을 보태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중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역시 방법입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위해 우리는 그 어린이가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 평창 평화 포럼,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호프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및 기타 단체들이 사무총장님과 세계 식량 계획과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특히 시간당 $100만 모금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값비싼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젠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트린슬리 의장님과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님의 대담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세계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 참 인상에 남았는데요. 비단 식량 문제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한 기관 또는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전 협력을 아우르는 그런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이슈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협력의 플랫폼이 될 오늘 그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식을 축하해 주시러 오신 최영환 강원도 국제관계 대사님을 모시고 축하 메시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최영한입니다. 제가 이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한 게 1월 말이고요. 이제 아직 한 달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사로서 국제관계 대사로서 첫 번째 공식 대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활동이 오늘 같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평창 평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라는 이런 단체의 발족식에 제가 축하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 대담에서 좋은 말씀과 의견을 주신 아트 린슬리 의장님 그리고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에서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족식이 열리는 이곳 평창은 잘 아시겠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시에 남북 평화 분위기가 시작되어 세계 각국에 평화 올림픽을 알렸던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곳에서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식이 선포되는 이 순간 축하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30여 년간 미국, 과테말라, 그리고 멕시코, 케냐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NGO, 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사소통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 저의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됐다시피 2024년 세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강원도의 바람은 남북한이 이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공동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 물론 전 지구적 평화 구현에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발족식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각국의 위원님들께서 제가 필요해서 불러주시면 언제든 위원님들께서 계신 곳에 가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한 데 대해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네트워크의 활동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환 국제관계대사님 축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무대에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해외에서 이번 발족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제가 메시지 보내주신 분의 호명을 먼저 드리고 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안드레아스 윌랜드 의장님께서 축하 말씀 보내주셨고요. 스위스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찰리 라멘토 의장님, 필리핀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그레이스 하몬 의장님, 볼리비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아이린 스퀼라치 의장님, 제이드 댄 샤함 공동대표, 몽고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조슈아 뭉쿠자갈 의장님, 인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로빈다르 사치데보 의장님, 인도네시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이브 하나 의장님,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켈빈 쭈아 의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시죠. Honorable Governor and guests of 네, 존경하는 지사님과 평창 평화 포럼 내빈 여러분, 독일 인터 강원 협력 위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독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영광이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평화와 화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오늘의 현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 평창 기념 재단을 포함하여 본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가능케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꼭 필요할 성공과 인내의 힘을 발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 협력위원회는 이제 막 조직되어 시작하는 시점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운동과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다시 직접 만날 때까지 용기와 인내 그리고 기도의 힘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는 데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에 마찬가지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평화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청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최문순 도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찰리 라멘토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인터내셔널의 UN 상임 대표이자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의 UN 상임 대표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에는 193개 국가가 상임 대표를 선임을 하여 UN에서 함께 노력해서 전 세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국가법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창단식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 구축자들이 함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또 평화와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분쟁도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위스 대표로서 또 스위스의 의장으로서 이런 시간과 전문성과 재정을 공유하여 남북민들에게 있어서 평화, 화합, 번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가 평화의 촉매 또 촉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남북 간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기관과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네바에서 저도 공공외교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여 강원도청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평화구축과 화합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관광, 경제발전, 평화구축 훈련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분쟁 지역 국가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최대한 공유를 하여 한반도의 평화구축 프로세스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역시도 평화의 도시입니다. 매우 특별한 장소이죠. 지정학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유의미한 곳입니다.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과 2027년 하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 대회를 위해서 저희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는 유엔의 훈련조사연구소의 다자 외교국과 함께 노력해서 2주에 걸친 아주 고요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에 한국의 많은 당사자분들에게 역량 강화 또 지식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과를 최대한 적극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었는데요.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는 필수적인 스킬 그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상, 스포츠, 관광, 외교, 국제법 또 외국 손님 환대 등에 대한 분야를 다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과 2027년 하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 대회의 참가자들이 문화와 스포츠 교류에 더욱더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평화구축 실험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성공적이고 우리가 오래 기억에 남을 평창 평화 포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행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과 우리 나라, 우리 사람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이 평화와 분쟁 해결을 위한 이런 끈기와 또 충실한 헌신과 전념에 대해 공공외교 네트워크 동료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는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배운 깊은 교훈과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비전 실천을 이어나가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분들 덕분에 분명 네트워크는 비전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좋은 시기에 코로나로부터 배운 우리의 역사적 교훈을 활용하면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학계에서의 노력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공공옹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들도 우리 삶의 이 시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평화와 단합을 촉구하는 국제적 지지자들이 있음을 주목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아 아이린 스콜라치입니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많은 정치적 지도자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국가에서 의회 또 정부 관리분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관계, 국제관계 그리고 공공정책 자문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단식에 함께 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위원회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모두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시 볼리비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또 지자체장 또
우리 볼리비아에 있는 정부 관료들에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볼리비아와 대한민국 간의 깊은 연결고리가 형성돼서 우리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 단체 또 기관들과 전 세계적으로 함께 협업을 했었습니다. 또 볼리비아에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볼리비아에 있는 한국 대학 기관 그리고 또 한국에서 사회복지 지원 또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런 분들과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양국 간에 더 깊이 있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데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협력 네트워크가 성공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예루살렘에서 인사드립니다.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동지 및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평화, 지금 이곳에서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저는 제이드의 의장으로서 기술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분쟁,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해 이러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 이 세상의 평화, 원조 및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는 NGO들을 지원하기 위한 본 세계 네트워크의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화 포럼을 비롯하여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코오퍼레이션 커미티가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 몽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흑자가 됩니다. 이곳 몽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지만 강원도가 제일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남북 강원도와 몽골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몽골의 주류 사회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등등의 영역에서 여러분과 가깝게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ar all, greetings from India. 네, 친애하는 여러분, 인도에서 인사드립니다. 평화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존경하는 군수님, 존경하는 평창기념재단 이사장님. 저는 로빈더 사치데프라고 하고 상상력, 혁신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새로운 시대의 싱크탱크인 이메진디아 연구소의 회장입니다. 저희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과 인도에서 공공외교 및 각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심각한 도전 과제 및 스트레스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동기부여와 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사회 및 글로벌 문제에서 혁신, 동기부여 및 목표를 향상시키자는 사명으로 레모네이드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파티라고 해서 정당은 아닙니다. 우리의 좌우명은 우리네 인생이 레몬을 건네며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라는 것인데, 이는 서구권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서 만약 고난 및 역경에 직면하게 되면 무엇이든 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승화, 극복해라, 즉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레모네이드 파티는 글로벌 라이브 캠페인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한국과 협력해 왔으며 여러 대표단, 정치, 문화, 사회 및 교육,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등의 교류를 통해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달성한 한 가지 중요한 성과는 바로 전설적인 아요디아 왕자와 한국의 허왕후 즉 허황혹을 기리는 기념 우표를 인도 정부가 발행한 것인데 저희 단체에서 온전히 기획한 본 이니셔티브가 인도 정부 눈에 띄어 우표를 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계획 중인 것으로 전직 군 장성, 전직 대사, 패션 활동가, 패션 디자이너 활동가, 또 이런 종교, 영적 지도자 등을 초빙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토의를 할 예정이고 또한 스포츠, 청소년 및 학술에 대한 소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고려 중인 것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하트마 간디 고향에서 온 기념물을 2024년 평창 평화포럼으로 공수 및 전시해서 평화포럼과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간디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인터강원 협력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2024년 포럼의 부대 행사로 세계 최대 규모의 레모네이드 파티를 열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마시는 레모네이드 파티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하는 것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된다면 엄청난 인식 제고와 함께 구전 효과 및 언론의 호기심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레몬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 아이디어가 더욱 기발한 반전을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포럼에서 간디 비폭력 평화주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디 관련 기념물을 포럼 기간 행사장에 전시하거나 강원도 측에서 평화의 정원이라는 공간을 마련하여 부대 행사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포럼의 성공을 기원하며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미국의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위원회 아틀린제 의장님,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이수형 이사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인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군도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다양성의 화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 아말리아이고 사람들은 저를 마마 하나, 이부 하나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의 집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동안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섬김이야말로 사회적, 이념적, 종교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한다면 평화, 사랑, 화합, 통합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이런 섬김 노력을 통해서 실제 화합을 도모하는 데 일조를 했었고 이런 화합의 모델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인터강원 협력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특히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창단식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평창 평화포럼에 몇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직접 포럼에 참가를 해서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생 분들 앞에 서서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날 이런 인터강원 남북 협력 관련 포럼을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 대통령님께서는 G20 국가들의 글로벌 평화 조성자로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언젠가는 글로벌 인터강원 협력위원회 평화 포럼을 인도네시아에서 꼭 개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우리나라의 화합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번영을 감사합니다.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의 켈빈 추어라고 합니다. 먼저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니셔티브이며
국가 퍼실리테이터로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만이 분단된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와 접경하는 도시들도 인위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도시와 지역이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면 마찬가지로 평화와 외교의 등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2020년에 시범적으로 강원 개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북부 지역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로드맵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공동협력을 가능케 하는 모든 업종에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광 및 지속가능성 관련 업종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재개를 위한 대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프로젝트를 실제로 어떻게 기획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에서 강원도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다양한 대화와 교류 프로젝트를 기대하겠습니다. 평창 평화 포럼에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세계 각국의 의장님들께서 인터 강원과 세계 협력을 축하하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참 함께 꾸는 꿈은 무엇보다 강력하고 또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의장님들께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유화종 세계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사무총장님께서 사단법인 세계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유화종 사무총장입니다. 알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새로운 알림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나올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가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법인의 사업 계획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고마우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법인이 오늘 발족식을 가지기까지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두 분이십니다. 우리 강원도의 자랑이 되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더욱 강원도의 새 희망이 되시는 우리 곽도영 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로 모시지 못해 너무나 아쉬운 분들입니다. 축사와 고견의 귀한 대담 말씀을 주신 아트린즐리 미국 인터강원협력위원회 의장님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UN 세계식량기구 대표인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셔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인터강원의 큰 조력자로 그 역할을 해주실 우리 최영한 강원도 국제관계대사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축하 말씀을 보내주신 안드레아스 윌랜드 독일 의장님, 또 찰리 라멘도 스위스 의장님, 그레이스 자몬 필리핀 의장님, 아이린 스킬라치 볼리비아 의장님, 댄 샤함 이스라엘 의장님, 조슈아 뭉크자갈 몽고 의장님, 로빈다르 사치테포 인도 의장님, 이브아나 인도네시아 의장님, 켈빈 추아 싱가포르 의장님, 각국 인터강원협력위원회 의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각국에서 지금 이 시간도 인터강원협력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인터강원협력 네트워크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민간 차원에서 강원도와 협력하고 또 강원도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전 세계적인 홍보 활동을 지향하면서 또한 한반도 평화 통일과 남북 강원도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적 지지 기반 확대에도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 외교부서 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공공 외교 플랫폼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15개국의 각국 인터강원협력위원회를 세워가고 있고 이 일을 함께하며 도울 국내 주요 단체들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스위스 제네바,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을 방문하여 남북 강원도 간의 협력을 위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인터강원협력위원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아틀 린즐리 박사님을 접견하고 또 미국 국가주찬기도회와 더 시더즈, 유엔 본부의 북한 대표부, 세계보건주의 연맹 그리고 미국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남북한, 특히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국제법 변호자이자 유엔 관련 담당자인 찰리 라멘토 의장을 접견합니다. 아울러 유엔의 교육연구소 유니타르의 공공외교 책임자인 번 켄톤 스위스 연방 국회의원을 만나고 그리고 세계올림픽위원회도 방문해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동 평화 협상을 한반도, 특히 남북 강원도와 연결시키고 세계 2대 분쟁 지역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우리 한반도와 함께 평화의 돌파구로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십 외교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외교가들과 이스라엘 의회의 중동 평화협정 코커스, 또 구호 혁신 NGO인 제이드 등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현재 세계 각국에 조직되고 있는 인터강원협력위원회의 대표단을 강원도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해당 국가는 미국, 스위스, 독일,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 페루, 체코, 이디오피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몽골, 필리핀, 브라질, 동티모르 등입니다. 이 기간에는 인터강 컨퍼런스를 열어서 남북 강원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회원국과 우리 강원도 간의 협력, 특히 경제 통상 및 문화, 예술, 스포츠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님 면담, 또 DMZ 방문, 강원도 6.25 행사 참석 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 행사의 목표는 남북 강원도 간의 개방 협력, 특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외교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반기에는 앞으로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상징이 될 만한 두 가지 사업을 론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성 DMZ를 중심으로 남북 상생도시 모델을 구상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특히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공유 공간, 즉 남북한 국민들과 세계인이 체류하고 통행할 수 있는 평화지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고성의 남북 DMZ 지역에 평화지대를 설정을 하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는 남북이 공유하는 자유무역지대, 또 세계인이 남북으로 갈 수 있는 자유통로지대, 남북한의 상생을 실험하는 자유상생지대가 생겨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의 조선 익스체인지, 또 다보스 포럼 미래한국위원회, 그리고 유엔 기구와 협력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화지대에는 고성에 있는 평화지대를 얘기합니다. 고성의 평화지대에는 유엔 교육연구소와 유엔 평화유지군인 교육센터 유치를 제안하고 유엔 두만강 개발 계획을 본딴 인터강원 유엔 기구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남북 상생도시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 인터강원의 이슈, 즉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 협력을 유엔의 공식 의제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슈를 유엔의 공식 의제가 되게 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 과제에 집중해서 전 세계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가면서 유엔이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 협력을 공식 의제로 만들어 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가 고성 평화 상생지대에서만이라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터강원 유엔 기구가 한반도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제로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간단치 않은 계획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잘 협조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가 명실상부하게 강원도의 역량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민관 외교 영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강원도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돕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 계획들에 대해서 들려주셨는데요. 참 이뤄내야 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하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또 협력을 통해서 꼭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좀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의 성공을 기원하고 또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옆에 노란색 종이 비행기가 보이실 겁니다. 종이 비행기를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빈 분들께서는 무대로 모시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호명드리면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도의회 의장님, 최영한 대사님, 이수형 이사장님, 이영길 자문관님, 이상진 이사님, 유화종 사무총장님 무대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사실 지금 객석을 다 채우고 계시는 모든 참석자분들을 무대로 모시고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참 멀리서 오늘 발족식을 위해서 와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멀리 오신 순서대로 제가 또 호명해드리면 무대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원 한기룡 회장님, 화천 육병엽 회장님, 춘천 지태성 회장님, 속초 이종근 회장님, 태백 이종민 회장님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무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무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자리에 착석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모두가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원대한 비전을 담아서 종이 비행기를 함께 날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가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셋에 종이 비행기를 힘차게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제가 카운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셋 하면 종이 비행기를 날려주시고 큰 박수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이 참 바깥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실내장이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종이 비행기가 날릴 때 참 예뻐 보였고요. 저희는 행사장에서 비행기를 날렸지만 더욱더 멀리 날아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스크를 껴서 안타깝습니다만 눈으로는 활짝 웃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사진 찍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이 끝났고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것으로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족식 인터 강원과 세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현장에 발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